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말 참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가끔은 그 숫자가 너무 거대해서 숨이 턱턱 막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실 우리 모두는 이미 인생에서 수많은 1만 시간을 버텨온 베테랑들입니다. 12년의 학교 생활, 그리고 매일 반복되는 직장 생활, 우리는 이미 엄청난 시간을 꾸준하게 묵묵히 버텨왔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돌이켜보면 그 긴 시간 동안 여러분은 단 한 번도 혼자였던 적이 없었습니다. 학교에선 친구들과, 직장에선 동료들과 함께 숨을 쉬며 서로의 속도를 맞춰왔죠. 모든 성과는 결국 공동체의 힘으로 만들어진다는 걸 여러분은 이미 몸으로 알고 계신 겁니다. 저는 제도 현장에서 11년을 일하며 수많은 공정을 지켜봤습니다. 거기서 얻은 가장 큰 교훈은 이겁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아무리 정교한 기계도 결코 혼자서는 완제품을 만들 수 없다. 공장의 모든 공정과 부서가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할 때 비로소 최고의 제품이 나옵니다. 하지만 오해는 마세요. 제가 연대의 힘을 강조한다고 해서 무작정 사람들에게 휩쓸려 다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인생의 중요한 목표를 세우고 방향을 정할 때 반드시 지독한 고독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진짜 원하는 방향을 찾아낼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그 막막한 1만 시간이라는 숫자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돕는 가장 현실적인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아까 제가 연대의 힘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럼 당장 유명한 러닝크루나 독서 모임부터 찾아봐야겠다. 잠깐만요. 그렇게 시작하시면 90% 실패합니다. 여러분, 설계도 건방인데 최신식 기계만 들여놓는다고 좋은 제품이 나올까요? 방향이 틀렸다면 그건 노력이 아니라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남들이 좋다는 유행에 무작정 내 몸을 던지는 건 결국 남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이런 말을 했죠. 우리 인간은 추운 날의 고슴도치와 같다. 온기를 나누고 싶어 다가가지만 서로의 가시에 찔릴까봐 적당한 거리를 둬야 하는 존재라는 거죠. 타인의 기대나 사회적 시선이 뒤섞인 상태에서는 결코 진짜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고독은 결코 외로운 게 아닙니다. 가장 정교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나를 단단히 세우는 인생의 기초공사 기간이죠. 이 설계도가 확실해야만 나중에 연대의 힘을 빌렸을 때 폭발적인 시너지가 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고독한 시간을 충분히 갖고 완벽한 설계도를 그렸다고 가정해봅시다. 내일부터 새벽 5시 기상, 운동 1시간, 독서 30분. 그런데 왜 이 거창한 계획은 늘 현관문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너질까요? 여러분의 의지력이 나약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그냥 생물학적으로 안 되는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자아 고갈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력이 아침에는 100% 충전됐다가 쓸 때마다 깎여 나가는 소모성 배터리와 같다는 거죠. 자, 한번 상상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 이불 정리요, 지옥철을 견디고 회사에서 상사의 눈치를 보며 수백 번의 결정을 내립니다. 이 모든 공정을 거치고 퇴근해서 현관 도어락을 누를 때쯤이면 여러분의 의지력 배터리는 이미 0%입니다. 그때 뇌는 즉시 비명을 지르죠. 오늘 너무 고생했어. 운동은 내일부터 하자. 이 목소리를 혼자의 힘으로 이겨낸다. 그건 기계한테 기름도 없이 돌아가라고 명령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건 더 강한 도끼가 아니라 나를 밀어 올려줄 환경의 온도입니다. 방향은 나만의 골방에서 고독하게 정하는 게 맞지만 그 길을 실제로 달리는 에너지는 밖으로 나와 동료들과 함께 공유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1만 시간의 벽을 넘지 못했던 진짜 이유는 엔진이 고장나서가 아니라 옆에서 함께 맞물려 돌아가줄 기여가 없었기 때문이죠.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지독한 내향인이라 사람들과 섞이면 오히려 기가 빨리고 의지력이 더 빨리 바닥나는데 저도 꼭 누군가와 함께 해야 하나요? 제 대답은 단호하게 이겠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떠들썩한 친목 모임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연대는 감정을 소모하는 모임이 아니라 내 의지력을 아끼기 위한 전략적 동기화에 가깝습니다. 꼭 얼굴을 맞대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름도 모를 누군가 올린 오난 인증사진 한 장만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죠. 그들이 가진 지속하는 에너지에 내 파동을 맞추는 겁니다. 우리의 뇌는 몸을 보호하기에 항상 30% 여유를 두고 가짜 한계선을 긋습니다. 심박수가 조금만 올라가도 뇌는 비명을 지르죠. 이제 한계야, 위험해, 내려놔. 사실 몸은 더 할 수 있는데 내가 먼저 겁을 먹고 포기 선언을 하는 겁니다. 저 역시 오랫동안 혼자만의 노력이 가장 숭고하다고 믿었습니다. 자기 개발은 철저히 나 자신과의 싸움이고 그 고통을 홀로 견디는 자만이 열매를 맺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룹 운동을 시작하며 겪은 경험은 제 신념을 통째로 바꿔놨습니다. 혼자였다면 벌써 바벨을 내어놓았을 순간 제 옆에서 나보다 더 거칠게 숨을 내뱉으며 끝까지 동작을 완수하는 동료를 봤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잠자고 있던 무언가 깨어났습니다. 그건 단순한 경쟁심이 아니었습니다. 타인의 열정이 내 몸으로 전이되는 일종의 공명현상 같은 거였습니다. 그 숨소리 하나가 그 어떤 명언보다 강력하게 저를 1만 시간의 목표 지점까지 끌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커뮤니티를 찾는 진짜 이유는 외로워서가 아닙니다. 철저히 심리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죠. 인간은 누구나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회적 촉진 상태일 때 수행 능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합니다. 이건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뇌 메커니즘이에요. 혼자서 루틴을 어기면 즉시 패배감에 젖어 아예 포기하기 쉽지만 동료가 있는 환경에서는 다릅니다.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았나봐요. 내일 다시 힘내봐요. 나는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작심삼일의 굴레를 벗어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지지대가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혼자
혼자만의 시간은 나를 알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고독한 성찰의 시간을 절대 소홀히 하지 마세요. 그것이 당신의 인생의 단단한 뿌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뿌리에서 줄기를 뻗고 꽃을 피워내는 과정에서는 기꺼이 타인과 함께하세요. 여러분의 의지는 잘못이 없습니다. 다만 결심을 끝까지 밀어붙여줄 동료의 에너지가 곁에 없었을 뿐입니다. 이제 나만의 골방에서 나와 여러분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땀 흘리는 사람들 곁으로 가보세요. 거창한 모임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서로의 거울이 되어줄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변화는 이미 여러분의 곁에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나를 찾는 고독과 함께 뛰는 연대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잡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생의 황금 비율은 무엇인지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동료를 찾는 시작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마인드빌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마인드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